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제주 실전 경매연구소 레알옥션의 함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사건은 사건 번호 2023 타경 2819 제주의 동쪽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4개동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제주공항에서 경매물까지 최단 거리는 약 30여 킬로미터로 차량으로 50여 분 정도 소요되겠으며 약 2km 떨어진 월정리 해수욕장까지는 차량 이용 시 5분 정도면 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겨우 4년밖에 안 된 신축급 2층 단독주택의 최저가가 감정가의 34%인 1억 1천만 원. 건물이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까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경기 하락 및 고금리 추세, 제주 순유입 인구 감소 등 여러 악재에 따른 제주 부동산 폭락의 징조인지 아니면 건물이나 권리의 하자 등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심층 분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본 경매물은 사건 번호 2023 타경 2819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2574번지 타운하우스 4개동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473평, 건물 면적은 102평으로 동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각 동당 토지 면적은 118평, 건물 면적은 25.5평이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가 되겠습니다. 총 4개 동의 최초 감정가는 약 12억 5천만 원으로 그동안 3번의 유찰을 거쳐 24년 1월 2일 화요일에 최초 감정가의 34%까지 폭락한 4억 2,900여만 원의 4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동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최초 감정가는 3억 1,200만 원, 최저 매각가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286만 1,900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경매물은 현재 4개 동 모두 임차인이 존재하는데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매물의 최선 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등기는 2020년 1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4명의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은 관계로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소멸되겠으며 4명의 임차인 모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낙찰 후 명도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경매물에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낙찰 후 소요될 명도 비용이나 명도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경매물의 등기 권리들에 대한 인수와 소멸 여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알옥션에서는 등기 권리의 인수와 소멸 여부를 분석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소 기준 등기 이론이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최선 순위 설정 권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등기는 경매인들이 만들어낸 실무 이론이자 실무 용어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원리가 아닐 뿐더러 말소 기준 등기와 동일시되는 법원 매물서의 최선 순위 설정 권리와 함께 드물긴 하지만 아주 가끔 두 가지 모두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레알옥션에선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수와 소멸을 구분할까요? 그건 바로 돈소, 안돈, 해소입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돈소, 돈이 목적인 권리는 소멸, 안돈, 해소,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라도 앞선 권리에 해를 끼치면 소멸. 그럼 바로 돈소, 안돈해소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본 경매물의 등기상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저당은 돈이 목적이므로
5개 모두 소멸. 배당 요구한 전세권도 돈이 목적이므로 소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역시 돈이 목적이므로 소멸. 따라서 본 경매물은 등기 권리상 하자 없는 경매물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권리 분석이 너무 쉽지 않나요? 권리 분석할 땐 돈소, 안돈, 해소 이 6글자를 꼭 기억하시고 이해만 하신다면 아무리 복잡한 권리 분석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척척 아주 쉽게 해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임차인 및 등기권리상 인수와 소멸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계속해서 생생한 임장 영상을 통한 매각 물건의 현황과 장단점, 미래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경매물이 위치한 횡원리는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월정리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핫한 월정리와 달리 특별한 관광 수요나 개발 이슈가 없는 아주 조용한 농촌 지역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운하우스 주변은 온통 밭과 낮은 임야뿐이며 바다 쪽 월정리 방향에는 큰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것 같은 공사 현장과 소형 선박 및 보트를 건조하는 공장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축사나 송전탑, 공동묘지 등의 기피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주변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자차 필수. 밤엔 살짝 무서울 것 같은 나홀로 타운하우스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 생활권은 약 2km 정도 떨어진 월정리 시내가 되겠지만 월정리 역시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작은 동네이므로 실거주자를 위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타운하우스는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지로 그중 101동과 102동, 105동과 109동 등 총 4개 동이 경매에 나왔지만 개별 매각이 아닌 4개 동 전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일괄 매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마련 부담이나 일시에 4주택자가 되는 점이 유찰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과 공동으로 낙찰을 받거나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로서 낙찰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매각 물건은 약 1053평, 하나의 토지 위에 9개 등의 단독주택을 건축, 토지는 지분 등기, 건물은 개별 등기한 일명 타운하우스로 이런 타운하우스는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유 때문에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완전히 개별 등기된 단독주택에 비해 매도가 쉽지 않을 뿐더러 향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개축이나 재축 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역시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히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동당 토지 지분이 약 118평으로 그리 작지 않은 평수임에도 바닥 평수가 16평인 건물의 크기에 비해 마당이나 공지가 별로 넓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지 내 도로 면적이 토지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토지 면적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점, 이 역시 타운하우스의 또 다른 단점이 되겠습니다. 본 경매물은 북서쪽으로 약 7m 내외의 시의지와 국유지 도로에 접해 있으며 단지 안에는 T자형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각 동당 2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형태로 2019년 12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4개 동 모두 정남형으로 지어져 있어 햇빛은 하루 종일 잘 들어오겠습니다. 난방은 LPG를 사용하고 1층은 테라스와 마당, 조경수로 꾸며져 있으며 2층에는 확장형 발코니와 넓은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어 바베큐 파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실내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내부는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경매물의 외부는 철제 난간의 녹물로 인한 오염과 습한 바닷바람에 의한 녹조가 심한 편이어서 4년차 신축 건물의 쌩쌩함을 기대했던 분이라면 크게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벽 녹조의 경우 사방이 바다인 제주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바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로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잘 드는 남쪽의 벽면은 녹조 없이 깨끗한 것으로 봤을 때 거주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생생한 현장 임장 영상을 마치고 다음은 살까요 말까요? 과연 입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전에 본 경매물의 장단점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별다른 이슈 없는 농촌지역 나홀로 타운하우스, 50여 분 정도 소요되는 불편한 제주 시내 접근성, 상당히 부족한 생활시설 및 기반시설, 토지 지분 소유에 따른 제1금융권 대출 불가, 토지 지분 대비 협소한 실사용 면적, 향후 매도 및 개축, 재축의 어려움, 일괄 매각에 따른 자금 마련 및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녹물과 녹조 등 좋지 않은 건물의 외부 컨디션. 장점은 4년밖에 안 된 신축급 2층 단독주택, 해가 잘 드는 정남형, 권리상 하자 없는 경매물건, 건물은 공짜, 전세가나 땅값 수준밖에 안 되는 최저 매각가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 경매물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경매물이고 계속되는 고금리 기저와 경기 하락, 제주 순유입 인구 감소 추세와 앞으로 더 좋은 경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전망과 기대감 등을 종합해보면 입찰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 산속 자연인처럼 살 순 없어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해서 맘 편히 살고 싶어. 까짓거 전세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낙찰받고 전세 놓지 뭐. 몽땅 낙찰받아 연월세나 농어촌 민박으로 돌리지 뭐.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하고 뭉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겐 건축비가 장난이 아닌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성비만큼은 서프라이즈한 경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까요 말까요? 제 결론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그렇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란 싱거운 말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상 레알옥션의 하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